제목. 전 남친에게 돈을 빌렸지만 억울함이 있어요. 한적한 카페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다.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녀는 31살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 남자친구는 서윤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가져왔다. 서윤은 그에게 450만 원을 이체하며 생활비와 차 수리비를 보태주었고 그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동거까지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다. 사랑은 어느새 의무로 변했고 서윤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폭행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이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와 헤어졌지만 그 뒤로도 그의 그림자는 그녀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서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윤은 법적으로 무지했던 탓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판결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3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연이자까지 더해져 금액은 680만 원으로 불어났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청구 이의소송이라는 단어를 우연히 접했다. 혹시 이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 끝에 은행 이체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450만 원의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비록 대화 내용은 없지만 이체 내용만으로도 뭔가를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다. 다음날 서윤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분히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서윤은 작은 희망의 빛을 본 듯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지 않기로.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전 남자친구가 주장하는 300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녀가 이체한 450만 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몇 주 후 첫 재판이 열렸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이체 내역과 그녀가 겪었던 상황들을 설명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역시 원고에게 45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빌려준 돈 이상으로 피고가 원고를 지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전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윤의 이체 내역이 그의 계획에 큰 변수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서윤은 그동안 묵혀왔던 억울함과 두려움을 하나씩 떨쳐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싸우기로 했다. 몇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서윤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 남자친구의 청구 금액에서 그녀가 이체한 금액이 상계 처리되었고 남아있는 일부 금액만 상환하면 된다는 결정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여전히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야. 사건, 사고 관련하여 드라마틱하게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